당뇨 환자 10명 중 9명이 밥 먹는 순서 때문에 혈당이 폭발합니다. 네. 밥보다 이것을 먼저 먹었더라면 네. 혈당은 절반만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 당뇨는 약만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도 운동도 아닌 바로 밥 먹는 순서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당뇨 환자 10명 중 9명은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밥을 조금만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를까? 병원에서 식단표를 지키고 운동도 하는데 식후 혈당은 여전히 200이 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작은 순서 차이가 식후 혈당을 절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반대로 치솟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폭이 무려 40% 이상 차이 났습니다. 밥을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30분 만에 혈당이 급등했지만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2시간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스파이크, 즉 창처럼 치솟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을 때 혈당은 순식간에 상승하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그때 몸은 불안정한 상태로 바뀝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금세 혈당이 다시 떨어지고 결국은 단 것이 또 당기고 졸음이 밀려오고 피로가 쌓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과로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는 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험한 사이클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저 순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밥상 위의 수저와 젓가락 중 무엇을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 숟가락입니다. 따뜻한 국 한 술, 밥 한 술, 반찬 한 젓가락. 이게 우리가 평생 익숙해온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젓가락을 먼저 들어 채소를 집어먹는 순간 당신의 혈당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위에 막을 만들어 뒤이어 들어올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즉, 밥의 당분이 천천히 들어가도록 시간 지연 장치를 거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학대 연구팀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이 3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뇨약을 추가하지도 식단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밥을 먼저 먹습니다. 밥이 식기 전에 먹어야지. 국물부터 떠먹어야 따뜻하지.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의 운동 능력과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식사 순서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즉,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2배로 오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밥부터 먹는다면? 그건 불을 붙인 뒤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식탁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밥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드세요. 반찬 중 채소나 나물,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15분 뒤에 밥을 천천히 섞어 먹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내일 아침 혈당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밥 먹는 순서,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혈당을 살리고 약을 줄이고 피로를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식탁 위의 순서입니다. 식사 순서를 왜 그렇게까지 강조할까요?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 바로 그 속도의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해가 시작됩니다. 침 속의 효소가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위에서 빠르게 흡수 준비를 합니다. 이때 위가 비어있으면 포도당은 거의 제동 없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30분 안에 혈당은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마치 소방수 같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방수가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출동하면
몸이 점점 그 신호에 무뎌진다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더 이상 혈당을 잡지 못하는 상태. 이때부터 몸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하고 배는 불어나며 피로가 심해지고 식후 졸음이 쏟아집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 하나가 혈관 건강, 체중, 노화 속도까지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채소부터 먹으면 이 현상이 줄어들까요? 답은 섬유질에 있습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는 위를 살짝 채우며 탄수화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쉽게 말해 포도당이 혈관에 한꺼번에 밀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어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도 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를 밥 반찬 채소에서 채소 반찬 밥으로 바꾸자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의 경우는 30분 만에 급상승한 뒤 2시간 이상 높게 유지되었지만 뒤의 경우는 완만하게 오르며 1시간 반 안에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인슐린 분비량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말은 곧 췌장이 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단지 실험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유럽의 임상 데이터에서도 채소 먼저 식사법은 당화 혈색소를 0.51에서 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고 운동량도 같았는데 말이죠. 그저 식탁에서 젓가락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빠르면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심해집니다. 위에서 포도당을 조절할 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15분 법칙입니다. 즉, 첫 접시를 천천히 15분 동안 먹고 그 다음 밥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15분이 포도당 흡수를 완충시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또한 식사 순서의 효과는 체중 감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덜 분비되고 그만큼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채소 먼저 먹는 사람이 훨씬 천천히 살이 찝니다. 실제로 당뇨 전단계 환자 100명을 6개월간 관찰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조절한 그룹은 평균 3.2kg 감량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0.8kg이 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식사 습관이 아니라 몸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가 몸속 인슐린 작동 순서를 바꾸는 셈이니까요. 그러니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먼저 드는 순간 그건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자기 혈관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한 숟가락 차이가 췌장의 부담을 덜고 식후 졸음을 막으며 밤의 피로를 줄입니다. 결국 혈당을 다스리는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3가지 습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다면 실제로 밥상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아는데 실천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약을 바꾸지 않아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속 처방전입니다. 단 한 끼만 이렇게 먹어도 다음날 혈당 수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수저 놓는 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무심코 숟가락을 듭니다. 국 한 술, 밥 한 술, 그리고 반찬. 평생 익숙해진 순서죠. 그런데 이 순서가 췌장을 혹사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하셔야 합니다.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을 먼저 드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채소나 나물, 버섯, 두부, 생선처럼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세요. 이 순서가 바로 혈당 방패막입니다. 위 안에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의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밥의 당분이 혈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15분 법칙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포도당이 이미 혈관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초반 15분은
반드시 속도 조절 시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즉,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첫 접시를 천천히 씹으며 먹는 겁니다. 이때 씹는 횟수는 최소 20번 이상,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게 하고 다음 한 입을 넘기세요. 이 15분이 지나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 코팅층이 형성됩니다. 그 후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일본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를 15분 이상으로 늘린 사람들은 같은 식단을 먹어도 식후 혈당 상승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속도와 순서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지막 한 숟갈 법칙입니다. 식사 마무리를 밥으로 하지 말고 반찬으로 끝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밥을 다 먹고 나서 국 한 술을 마시며 식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위 속이 탄수화물로 꽉 차게 됩니다. 마지막 한 입을 밥이 아닌 단백질이나 채소로 마무리하면 포도당이 흡수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완충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두부, 계란, 생선, 김치 같은 단백질식 이섬유 반찬으로 마무리하면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식후 혈당뿐 아니라 공복 혈당도 점차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아 췌장이 쉴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당의 속도를 통제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셈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밥이 식는데 젓가락부터 드는 게 이상하다. 반찬 먼저 먹으면 허전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반찬 접시를 밥보다 가까이 두고 숟가락을 의도적으로 조금 멀리 두세요. 시작부터 젓가락으로 나물 한 젓가락, 두부 한 조각을 먼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5분간은 밥을 손 떼지 말기. 그 다음에 밥을 한 숟갈씩 천천히 섞어 먹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국물 관리입니다. 국물에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많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국은 식사의 마지막에 소량만 드세요. 국물을 먼저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등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순서와 속도를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사 후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며 야식이나 단 음식이 당기지 않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당이 안정되어 몸의 에너지 분배가 균형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젓가락부터 든다, 15분 동안 천천히 먹는다, 밥 대신 반찬으로 마무리한다. 이 단순한 행동들이 췌장을 살리고 약을 줄이고 당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걸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당뇨를 다스리는 비밀은 약도, 운동도, 특별한 식단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건 식탁 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평생 밥이 중심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밥심으로 산다고 말하고 밥부터 떠먹는 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혈당이 오르고 약이 늘어날 때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 3번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먼저 드는 그 순간 당신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병원 처방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되찾는 행동입니다. 섬유질이 위를 지켜주고 단백질이 인슐린을 완충시키며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관이 안정됩니다. 그 결과 췌장이 쉴 틈을 얻고 피로가 사라지며 무겁던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당뇨는 단 하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끼에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젓가락을 먼저 드는 순간 당신의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이라도 낮게 나왔다면 그건 약의 힘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을 줄일 수는 있어도 순서는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밥을 줄이는 건 고통이지만 순서를 바꾸는 건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식단 조절이 아니라 생활 교정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밥상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나중에. 이 한마디가 당신의 혈당을 지키는 주문입니다. 처음엔 귀찮을지 몰라도 한 달쯤 지나면 당신은 식후 졸음을 잊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의사도 놀랄 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뇨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병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합병증을 막는 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젓가락을 먼저 드는 그 사소한 순간이 당신의 췌장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 그 습관을 만드는 건 순서, 그리고 그 순서의 첫걸음은 오늘의 한 끼입니다. 이제 식탁에 앉으면 밥을 보기 전에 반찬을 보세요. 수저를 잡기 전에 젓가락을 드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밥 먹는 순서, 그 단순한 변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진짜 시작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당신의 젓가락이 약이 됩니다.